네, 이번 편은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기업들이 유출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참 많은 단체, 많은 기업들에서 우리들의 정보를 유출했죠. 우리들의 정보는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는 우리들의 금융자산, 우리들의 개인 재산을 갖다가 탈취할 수 있는 5가지의 키 중에 3개는 이미 기업들이 유출한 개인정보로 오픈이 됐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번호키 있죠. 여러분 띡띡띡띡 눌러가지고 금고 같은 거 5가지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3개 숫자는 이미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숫자 이제 2개밖에 없죠. 이 2개에 대한 이 2개에 대한 카드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개인정보 중에서 최고의 개인정보 뭡니까? 계좌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분증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 이런 것들이 최종 단계에 이르는 개인정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만약에 합체가 된다면, 만약에 범죄자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금융자산을 빼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아놓은 예금을 빼돌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건 당연하죠.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가끔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이미 개인정보 다 유출을 됐기 때문에 더 뭐 관리할 필요도 없고 괜찮아. 그리고 난 재산도 없어.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내용은 아니죠. 왜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분들 명의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대출도 안 나올걸?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명의의 휴대폰을 몇 대를 개통해서요. 일단 거기서 1차적으로 휴대폰을 갖다가 재판매를 하는 행위로 범죄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고요. 이후에 소액결제. 소액결제는 뭐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가능하죠. 연체가 되는 건 한 3개월 정도부터 연체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매달 개통했던 여러 대의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소액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엔 또 뭐가 있죠? 렌탈 상품들 가입할 수 있고요. 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사회에 나오자마자 마이너스 3천만 원 찍고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 관리의 미흡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연세가 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어떤 평판, 그리고 지인과 인맥들, 이런 관리를 잘한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께는요, 카카오톡으로 A라는 어르신이 B라는 어르신에게 카톡으로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실제 범죄 사례, 피해 사례 중에 있는 거예요. 나 급한데 3천만 원만 빌려주시게.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빌려줍니다. 이것 자체가 범죄 수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피해 금액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빌려준 사람 책임입니까? 아니면은 개인정보를 탈취당해서 실제 그에게 빌려달라고 얘기가 나갔던 그 주체가 되는 당사자일까요? 당연히 범죄자가 배상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범죄자들이 어떤 배상을 하고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베이스가 바로 이런 개인정보입니다, 여러분.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에 연락해서 나머지 정보를 얻어낸다든지, 아니면 이미 모든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겠죠. 그렇게 해서 2025년 10월까지 확인된 피해 누적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정보 하나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회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사회적인 많은 지적을 받았고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했고요. 정부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에 대한 어떤 제재나 그들에 대한 보상적인 문제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해주셔야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미 노출된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직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 3가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꾸지 않는 이상은요. 하지만 아직 유출되지 않은 2가지 개인정보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자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르러서
이 세 개의 개인정보만으로도 우리들의 어떤 금융자산을 탈취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진 않았고요. 앞으로도 그러진 않을 겁니다. 더 이중 삼중의 확실한 안전장치가 사회적으로 요구가 되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정보 관리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실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피해에서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범죄에서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는요, 어떤 방학 숙제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꼭 반드시 신경 써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연락해서 신분증 좀 보내줘, 신분증 사진 찍어 보내줘, 이런 거요? 저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일을 만들지 말고 조금은 불편해도, 조금은 어려워도, 조금은 더 시간이 걸려도, 조금 돌아가도, 그렇죠? 우리들의 정보를 더 지키고 우리들의 정보를 관리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사회가 그렇게 빠르게 변한다라고 해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빠른 변화로 이 현장에 혼선을 주는 것보다 정말 개개인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고 시스템적으로 2중, 3중, 4중의 안전 보안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번 준비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기업들이라고 해서 맨날 같은 기업이 정보가 유출됩니까? 어느 기업은 유출되고 어느 기업은 유출이 안 되잖아요. 왜 어느 기업은 유출이 되고 왜 또 어느 기업은 유출이 안 될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관리에 대한 관심, 비용, 투자, 보통은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허술한 시스템, 누가 봐도 허술한 보안. 저는 이제 기업들도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제대로 써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들의 정보를 그렇게 관리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방을 위한 활동 좋죠. 대처에 대한 활동 좋죠. 개인정보 유출되고 이슈가 있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였습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됐었는데 과징금인가요? 16억? 16억 과징금? 누구에게나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금액이 과연 이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제2, 제3의 보이스피싱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 통신 범죄, 갖가지의 이슈들이 다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호하고 명확한 그런 대처와 예방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안전한 여러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그리고 통신 범죄로부터 안전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